예,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인데 예, 우리는 보란듯이 쓰레기 더미에서 예, 꽃을 피워냈죠. 코리아 파워. 예, 2012년 국가 브랜드 순위 13위고요. 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살아있는 꿈, 예, 살아있는 전설이죠. 예, 그리고 세계 인류 상품 점유율 1위. 그리고 포린 폴리시라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문 잡지에서 한국이 2050년 세계를 이끌 4강에 당당히 예,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강력한 집념으로 민주화의 기적도 이뤄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위기가 왔죠. 1997년 외환위기. 그때 어떻게 했죠? 예, 자발적인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이 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듯이 이 금모으기 운동을 담당하는 은행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이때 또 어떻게 했죠? 네,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외신들은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 나라의 기름띠를 없애는데 반세기, 50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의 행렬, 그리고 집에서 헌 옷가지를 들고 나와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냈죠. 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예,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두가 경험하셨죠? 예. 자, 이랬던 그 나라가 요즘 어떠한가요? 예, 빈부격차,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예, 이념 갈등, 심지어 최근엔 종교 갈등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서로 분열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예,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을까요? 예, 어떤 신문에 이런 분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다른 나라는 한 번 겪을까 말까 했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다. 예, 일제강점기, 또 6.25 사변, 그리고 남북한의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급속한 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사회 계층 간의 심한 갈등, 예,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다 보면서 오로지 예, 국민들의 목표가 뭐였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 만능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대국 13인데 예, 한국의 행복지수는 102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1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증가율, 흡연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20, 30대 사망 원인 1위. 예, 이런 지수를 보면 우리 사회 구성에 예, 최소 단위는 가정이 몹시 흔들리고 있고 그 구성원들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의 표정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예, 사태가 되었죠. 예, 이제 대한민국이 무엇이 필요하고 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예, 생각해 볼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긍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자긍심, 내가 속한 나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것은요,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체성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자긍심은 우리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철학 속에 들어있고요. 이런 걸 한마디로 어리라고 하죠.
예, 이것을 바로 세우는 학문을 예, 국학이라고 합니다. 바른 역사를 알고 어를 세우는데 이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예, 원래 있었던 중심 가치를 되찾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면 아까 많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쉽게 예,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재 신채영 선생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예, 나라를 사랑하는데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역사.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예, 그들의 국학으로 어떻게 자기 나라의 뿌리를 예, 세워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예, 이 미국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예, 어느 민족일까요? 예, 손 크게 들고 해주세요. 아, 유대인이요. 예, 제가 만든 피로회복제를 하나 드릴게요. 예, 강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유대민족이죠. 예, 미국에 650만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죠. 예,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바로 저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자, 일본은 1850년에 개방을 하여서 천황을 중심으로 예, 국민들이 결속을 하여서 예,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죠. 자, 중국은 중화사상. 예,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고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이 뻗어나간다. 예, 이런 중화사상으로 국민들을 결속시키면서 예, 지금은 어떻죠? 예, 미국을 예, 넘어서는 초강대국으로 예, 발돋움하고 있죠.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국인데요. 미국 중서부 지방에 있는 러시모 바이산입니다. 예, 여기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예,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퀴즈 낼게요. 예, 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저 4명의 공통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손 들어주세요. 누구죠? 예, 이거 받아가세요. 예, 대통령이죠. 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네, 4명의 예, 대통령. 조지 워싱턴, 예, 토마스 제퍼슨, 예, 루즈벨트, 링컨. 예, 이렇게 4명의 동상을 저렇게 큰 바위 얼굴로 예, 새겨놓고 예, 미국인들의 예, 뿌리의식 그리고 자긍심을 북돋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는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워싱턴 시에 있는 워싱턴 템플 안에 있는 워싱턴 동상입니다. 예, 이 가운데 일본이죠. 일본의 신사의 모습입니다. 예, 이건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하는 장면인데요. 예, 자, 며칠 전에도 예, 일본의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으로 예, 신사, 그것도 조상을 모시는 신사가 아니라 예, 전쟁 전범들을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예, 신사를 참배해서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왜 일본 총리는 해마다 예, 세계 언론이 뭐라고 하던 예, 저렇게 신사 참배를 하는 걸까요? 예, 저것이 바로 일본의 국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커다란 동상 보이세요? 예, 바로 중국인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일컫는 황제와 예, 영제의 동상입니다. 20년에 걸쳐서 142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저렇게 큰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런 거대한 얼굴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완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이곳을 방문하고 예, 중국인들의 뿌리의식 그리고 자긍심에 새삼 예,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워싱턴 기념관이고요. 동상이고 예, 이거는 조지 워싱턴 탑인데요. 그 동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탑이 있는데 워싱턴시 어느 곳에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탑 주변에 탑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 신국. 신사가 굉장히 많지만 이 사진에 나온 신국은 특히 일본의 시조, 여신을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이곳을 일본인들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고 참배객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은요, 일본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에 1위가 후지산, 그리고 2위가 이세신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재신농 황제헌원의 석상입니다. 높이가 108m인데요. 자유여신상보다 8m 높죠. 아마 이것도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석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무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뿌리는 누구죠? 퀴즈 낼게요, 또. 우리의 뿌리 누구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누구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군을, 조상을 모셔놓은 사당이 사직공원 가보셨나요? 종로구 경복궁역, 일본 쪽으로 나가면 있습니다. 거기 구석에 16병짜리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지어서 민간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0년이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기를 주저하거나 혹시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죠? 너 이상한 종교 믿니? 너 신화 아니야? 너 사이비 종교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학, 우리나라의 정신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죠. 줄여서 홍익정신이라고 하죠. 그럼 홍익정신의 정확한 뜻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홍익정신의 뜻이 뭐죠? 홍익정신의 뜻이 뭐죠? 우리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좀 배우지 않았나요? 뭐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받아가세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죠. 이거만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철학 사상이 있을까요? 나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는 경제적인 관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5,000년 전에 벌써 경제적인 관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훌륭한 건국 정신이고, 지금 교육법 2조에도 홍익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홍익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을 해주신 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믿는다. 이 글은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도 실려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신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역사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외침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런데 외침을 받을 때마다 그 우리를 침략한 나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의 고대 역사서, 특히 건국, 고조선의 역사서를 다 침탈해봤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왜곡. 더 중요한 건 해방 후에 우리 스스로 일본이 만드는 식민사관에 만들어진 그런 역사 교과서를 개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역사를 왜곡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